사약을 드시옵소서. 1701년 가을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금부도사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불과 7년 전 그녀는 궁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만이 기다립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되었지만 끝은 사약이었습니다. 조선 518년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중전이 되지 못한 여인들, 조선 후궁의 잔혹한 운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01년 음력 10월 10일 궁궐 취선당에 금부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을 여인은 희빈장 씨였습니다. 나이 43세. 그녀는 1659년 중인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종 제위 연간에 궁녀로 차출되어 궁궐에 들어왔고 숙종의 승언을 입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1688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168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녀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궁이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간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한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하면서 그녀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중호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이 사실을 고변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숙종은 10월 8일 승정원을 통해 자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구명을 청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이니 관대하게 처리하소서. 그러나 숙종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10월 10일 희빈장 씨는 자진했습니다. 정사 기록인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자진으로 기록했지만 노론의 입장에서 쓴 수문록과 인현왕후전은 강제사사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선 518년 역사상 유일하게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 수많은 후궁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후궁, 왕의 여자이지만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인들. 오늘은 그들의 잔혹한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 제도가 정비되면서 후궁 제도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후궁은 8단계로 나뉩니다. 정일품 빈, 종일품 귀인, 정이품 소의, 종이품 수의, 정삼품 소용, 종삼품 수경, 정사품 소원, 종사품 수권. 이것이 조선 후궁의 품계입니다. 태종 때 예기의 제후부인입 3궁 제도에 따라 1빈 2잉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중국 제후의 일취구녀제에 준하는 일왕비 3세부 5처 제도를 받아들이되 칭호만 세부를 빈으로 처를 잉으로 바꾼 3빈 5잉제를 도입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1빈 2잉제로 낙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상황에 따라 훨씬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태종은 10명 이상의 후궁을 두었고 자녀를 낳은 후궁만 5명이었습니다. 신빈신 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종도 8명, 성종은 12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숙의 홍 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아 조선시대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궁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높은 품계에 올라도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고 후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이며 왕의 정실부인으로서 국가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시키는 일을 즉각 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시키는 일을 무르거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비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신부는 왕, 선왕, 선왕의 왕비들, 왕들의 적손뿐이었습니다. 옷 색깔도 달랐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색을 입을 수 있었지만 후궁은 내명부 풍기에 따라 옷 색상이 정해져 있었기에 왕비보다 화려하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달랐습니다.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불렀지만 후궁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추승받은 후궁만이 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무덤도 대빈원이 아니라 대빈묘였습니다. 왕이 후궁을 왕비보다 우대하면 신하들이 즉시 간언했습니다. 미색에 빠져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암군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후궁 경빈 박씨를 총애해 신하들로부터 미색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았습니다. 숙종도 희빈장 씨를 총애하자 국가의 화가 조석에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정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궁 제도의 뼈대였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후궁은 평생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운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후궁이 되었을까요? 후궁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택 후궁입니다. 왕비나 세자빈을 뽑을 때처럼 가래색을 설치하고 전국의 처녀들에게 금혼령을 내린 뒤 간택하고 빅례를 갖추어 맞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런 방식으로 후궁을 간택했습니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간택 후궁은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입궁할 때부터 종이품 숙이나 심지어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기도 했습니다. 후궁이지만 왕비처럼 예를 갖춰 맞아들였기 때문에 대우도 좋았습니다. 정식 가래색을 설치하여 간택하고 빅례로 맞아들인 정식 후궁은 태종의 정의공주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궁녀 출신 후궁입니다. 궁녀는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전을 비롯하여 중전과 대비전 등에 각각 100명 내외의 궁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10세 전후에 입궁해 왕과 왕비, 대비를 모시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각 처소의 상궁이 색장 나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노비 출신이 궁녀가 되었지만 순조 1년 공노비 제도가 혁파되기 전에도 가난한 양인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거나 왕실과의 연주를 만들기 위해 딸을 궁녀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밀궁녀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셔서 승은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급적 양인 출신으로 뽑으려 했습니다. 궁녀들은 원칙적으로 처녀로 죽어야 했습니다. 왕 외의 남자를 알면 즉시 참수되었습니다. 간통을 했을 경우 남자와 궁녀 모두 즉시 참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 100일 후 사형에 처했는데 궁녀가 간통했을 경우에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참수했습니다. 그만큼 궁녀의 정절은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단종 때 별감과 궁녀가 단체로 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궁녀는 자신이 속한 각 처소에서 주인을 성심껏 모셔야 했습니다. 지미를 비롯하여 침방, 수방, 세수간, 생과방, 내소주방, 외소주방, 세답방 등에서 각자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제조상궁이 각 처소마다 소속된 궁녀 전체를 관리 통솔했습니다. 제조상궁의 권세는 대단해서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궁녀의 보수는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사두였고 옷감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배와 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이 보수는 친가 부모와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녀들 중 극소수가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승은, 왕의 손길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승은을 입으면 그날 바로 정호품 상궁이 됩니다. 일반 궁녀로서 15년 이상을 보내야 진급할 수 있는 상궁을 하루아침에 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승은상궁이라 불렀습니다. 승은상궁은 왕의 승은을 입은 특별상궁이기 때문에 다른 상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승은을 입게 되면 궁녀 시절 부여되었던 모든 직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은상궁이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승은을 입고 다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늙어가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김계시, 상침신씨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승은상궁 신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 아이를 임신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되면서 정식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올라갑니다. 종이품 수귀, 종일품 귀인, 그리고 최고 정일품 빈까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장씨,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이들은 모두 궁녀 출신이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올라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코 왕비는 될 수 없었습니다. 정일품 빈이 최고였습니다. 왕비는 하늘이 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품계를 초월한 왕비의 지위는 후궁이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 중 승은을 입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은을 입어도 후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독립세대를 영위하게 되고 궁녀들을 부리며 왕의 총애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 품계가 올라가고 자식이 세자가 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왕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왕이 후궁을 왕비보다 우대하면 신하들이 즉시 간언했습니다. 미색에 빠져 국가기강을 무너뜨린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중종은 후궁 경빈 박씨를, 숙종은 희빈장씨를 총애했지만 신하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문제는 왕비와의 관계였습니다.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는 자신의 친딸 숭령옹주에게 실수로 너라고 했다가 사형위기에 처했습니다. 옹주는 왕의 정녀였고 안빈은 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후궁 수기문 씨는 영조의 총애만을 믿고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엄연히 윗사람인 영빈 이씨에게 하극상을 벌이자 대비 인원 왕후에게 체벌을 받았습니다. 영조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후궁끼리도 위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왕비의 미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는 후궁 희빈장씨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질했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이를 왕실의 기강을 잡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시키는 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위계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확실한 신분제 사회에서 왕비보다 서열이 훨씬 낮은 후궁이 왕비의 면전에서 왕비를 망신주고 왕에게 왕비를 험담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계 속에서 후궁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처신하며 평생을 보냈고 어떤 이는 왕의 총애를 믿고 왕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는 언제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모시던 주인 처소에 매달려 한평생을 보내야 했고 모시던 주인이 죽으면 부모와 동일하게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참체복을 입었습니다. 사가의 부모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아버지 상을 당해도 왕비를 따라 상복을 입었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상을 치른 후에 궁 밖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궁녀 생활이 어려워도 출궁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왕이 죽으면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생활 때려치고 출가한 자식의 사가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었지만 모든 후궁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중생활이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궁들은 조용히 쓸쓸히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1670년 음력 11월 6일 한성부 여경방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최효원이었고 어머니는 남양 홍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녀가 5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고아가 된 3남매를 서울에 살던 외가에서 몇 년간 돌보다가 7세 막내를 무수리로 들여보냈다고 추정됩니다. 무수리는 궁에서 물을 깃는 일을 비롯하여 온갖 자비를 담당하는 이들로서 품계를 받는 정식 궁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품계를 받지 못하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다만 숙빈 최씨 신도비에는 7세 때 뽑혀서 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식 궁녀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종이 자신의 후궁들에게 영조가 최씨에게 친방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친방 궁녀는 내명부에서 높은 편에 속했는데 지밀 궁녀 바로 다음이 친방 궁녀였습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녀의 외가 친척이 스스로를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칭했으며 윗대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본래 평민이나 중인 신분의 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궁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 이후 그녀는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1693년 음력 10월 그녀는 첫 아들 영수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임신한 최 씨를 종사품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2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 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음력 9월 13일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이었습니다. 실록에는 9월 20일 영조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탄생을 비밀로 했습니다. 숙종은 연인군을 낳은 최 씨에게 특별히 품계를 올려 종이품 수기로 봉작하였습니다. 1695년 6월에는 종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고 1699년에는 단종 복위를 기념하여 정일품 숙빈이 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까지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희빈장 씨의 오빠 장희재가 돈으로 사람을 사주하여 그녀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희빈장 씨의 견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1701년 8월 인현 왕후가 사망했습니다. 인현 왕후의 상장례를 놓고 희빈장 씨가 왕비였으므로 다른 후궁들과 복제가 달라야 한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희빈장 씨의 왕비 복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과 노론의 측에 있던 최 씨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에게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고 발고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희빈장 씨는 자진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후궁 봉작과 함께 광해군의 잠저였던 이현궁을 하사받았습니다. 1704년 연인군이 결혼하면서 숙종이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고 수나방에 있던 인평의 정재현의 옛 집터를 사들여 재택을 지었는데 후일 창의궁이 되었습니다. 1711년 숙종은 연인궁의 출합을 앞두고 숙빈 최 씨의 이현궁을 환수하고 숙빈에게 연인군의 집에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1716년 그녀는 신병으로 대궐에서 나와 창의궁에서 요양하다가 1718년 음력 3월 9일 창의궁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49세였습니다.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후궁인 숙빈 최 씨의 상내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서자였던 연인군은 의례상 어머니를 위해 피발과 채복을 하지 못하며 거상기간도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어머니의 상에 피발과 채복을 해서 부왕인 숙종의 문책을 받았고 어머니의 장지를 구하는 데에도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724년 경종이 죽고 연인군이 즉위했습니다. 영조가 된 것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어머니 최 씨의 추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724년 9월 영조는 진종의 생모인 김인빈의 예에 따라 최 씨의 사당을 세우고 묘역을 넓혀 수호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1725년 1월 최 씨의 사당을 완성하고 숙빈묘라 하였으며 1744년에 육상묘로 개칭했습니다. 1753년 6월 영조는 묘는 궁으로 묘는 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최 씨에게는 화경이라는 시호가 출시되었으며 묘호는 육상묘에서 육상궁으로 바뀌었고 원호는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임금을 낳은 어머니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고 시도했지만 노론계 예학자들의 강경한 반대로 끝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후궁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비의 자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딱 한 번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1659년 음력 9월 19일 인동장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역관 장형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현종 제위 연간에 궁녀로 차출되어 왕실 최고 여성인 장렬왕후 조씨를 시종하며 성장했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장씨는 특별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에 총명했고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조차 용모가 뛰어나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실록에서 장씨의 미모를 인정한 것입니다. 1688년 음력 10월 27일 창덕궁 취선당에서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숙종은 즉위 14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689년 정월 숙종은 이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때 송시열이 세자로 봉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고 상소했습니다. 숙종은 진노했습니다. 남인 이현기, 남치훈, 윤빈 등이 송시열의 상소를 논박하며 송시열을 파직시켜 제주도로 유배하게 했고 다시 사사하게 했습니다. 송시열은 중노 정읍으로 이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사환국이었습니다.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69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궁이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씨의 부모인 장형과 윤씨는 부원군과 부부인의 자코를 받았습니다. 장씨는 옥산 부원군의 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씨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아들은 세자가 되었고 친정 식구들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천한 출신의 후궁이 어찌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쟁 속에서 장씨는 남인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났습니다. 정국이 바뀌었습니다. 숙종이 다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장씨를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중호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6년 만의 추락이었습니다. 장씨의 부모인 장형과 윤씨는 부원군과 부부인의 자코가 취소되었으며 장씨 역시 강봉되어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녀의 왕비 옥보는 관례대로 부수어져 승정원에 묻혔습니다. 장씨는 분노했습니다. 아들 경종의 안위를 걱정하며 궁궐을 떠나지 못하고 발버둥쳤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중이었지만 장씨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정은 인현왕후를 위한 국상을 준비함과 동시에 장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어 공석이 된 중전의 자리에 장씨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론과 숙빈 최씨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701년 9월 숙빈 최씨는 숙종에게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발고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궁전인 통명전에서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선당에 설치되었던 신당에서도 여성의 옷을 입은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은 신당을 왕세자의 두창이 치유되길 기원하기 위해 1699년 설치한 것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고문을 못 이긴 궁인들이 추가 증언으로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의정 최석정과 소로는 장씨에게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세자의 어미이니 처우에 관대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7일 숙종은 비너에서 후비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8일에 승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장씨에게 자진의 명을 내렸습니다. 10월 10일 장씨는 자진했습니다. 향년 43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가 되었던 후궁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자진 명령을 받아야 했는지를. 1701년 10월 10일 희빈 장씨는 취선당에서 자진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기록인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자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쓴 수문록과 인현왕후전은 강제사사로 묘사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강제로 사약을 부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조선 왕조 518년 그녀는 유일하게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성종의 후궁이었지만 질투가 심하고 왕비 간택 때 탈락한 여인들을 괴롭혔습니다. 1479년 성종은 윤 씨를 패서인시켰고 1482년 친가에서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인 성종의 후궁들에게 복수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했다 하여 처벌했습니다. 연산군이 정씨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으로 하여금 때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은 연산군은 내수사를 시켜 그들의 시신을 찢어 젖을 담가 산과 들에 흩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모략하여 죽게 하는데 일조했다 하여 정조에 의해 자기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폐출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사약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조의 후궁 의비 권씨는 아들이 죽은 후 환관 송중을 사랑하여 처벌을 받았고 또 종친인 구성군 이준을 연모하여 편지를 보낸 일이 문제가 되어 교형까지 당했습니다.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 정종의 12김에도 영안대군 시절에 아들을 낳았으나 환관 정사진과 간통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속대전에는 간통한 궁녀와 사내 모두 즉시 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형 방법 가운데 목을 베는 참수는 극형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죽음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지만 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미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은 막강했습니다. 그 속에서 후궁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무덤도 초라했습니다. 왕비의 능은 크고 화려했지만 후궁의 묘는 작고 쓸쓸했습니다. 희빈장 씨의 무덤도 대빈묘라 불렸습니다. 원도 아닌 묘였습니다. 1722년 경종이 장 씨를 부대빈으로 추승했지만 별도의 시호나 궁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빈이라는 호칭 자체로 모든 장 씨의 호칭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최후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궁궐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상을 치른 후에 궁 밖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모시던 궁녀 이 씨는 주인이 뒤주 속에서 쭉자 출궁되어 숨어서 어렵게 혼자 살았습니다. 정조가 우연히 아버지를 위한 수절 궁녀였음을 알고는 수칙이란 자기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렸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수칙 이씨지가라는 편액을 달아주는 포상의 은전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궁녀 생활이 어려워도 출궁이 허락되었습니다. 왕실 구성원 외에는 궁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기피하여 늙거나 병들어서 곧 죽겠다 싶은 고령의 궁녀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사실 궁녀가 죽을 때까지 궁에서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에 큰 가뭄 등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이라고 해서 멀쩡한 젊고 어린 현역 궁녀들까지 대거 출궁시켰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로 취급했기에 궁 밖에서 살게 되어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궁을 떠나든 간에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궁한 후궁들의 삶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 생활 때려치고 출가한 자식의 사가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궁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풍계에 따라 녹봉을 받긴 했지만 궁궐을 벗어난 후궁의 삶은 외롭고 가난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늙어가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후궁은 사실 궁궐에 남아 있어도 남편이 죽으면 역할이 소멸되어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에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인조의 후궁 귀인조 씨는 김자점의 옥사에 휘말려 폐서인되어 죽었습니다. 인조의 승은궁녀 상궁 이 씨는 귀인조 씨 무고 사건으로 사사되었습니다. 현종의 후궁 명성 김 씨는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해서 재혼까지 했습니다. 일부 후궁은 죄를 지어 출궁당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궁녀들도 출궁시켰는데 이때는 귀양을 보내고 관비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원래 노비였으니까 다시 노비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사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조 때 민회빈 강씨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녀의 상궁은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출궁한 후궁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산 후궁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궁궐 안에서든 밖에서든 평생 왕의 여자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도 될 수 없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출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초라한 집에서 궁녀들에게 둘러싸인 삶 대신 홀로 왕의 총애 대신 외로움과 함께 늙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궁한 후궁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이렇게 극적인 죽음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쓸쓸히 왕의 부름을 기다리다 늙어갔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다시 불림을 받지 못한 승은 상궁들, 후궁이 되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낮은 품계의 후궁들, 왕자를 낳지 못해 권력도 없이 살아간 여인들, 그들의 이름은 실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선원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록에 후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보통 후궁이 죄를 지어 언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산 후궁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궁녀 약 500에서 600명 중 승은을 입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승은을 입어도 후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후궁이 되어도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저 궁궐 어느 처소에서 주인을 모시다가 주인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나이가 들면 출궁하여 쓸쓸히 죽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정확히 몇 명의 후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은 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지만 실록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후궁은 성종의 후궁 숙의 홍씨로 10명을 낳았고 태종의 후궁 신빈신 씨도 10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로 9명을 낳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후궁은 중종의 후궁 희빈 홍씨와 연산군의 후궁 폐숙의 윤씨로 88세까지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단명한 후궁은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로 14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첩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죽어서도 왕비의 능 옆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왕이 되어도 그들은 후궁으로 남았습니다. 숙빈 최 씨는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올라 추승을 받았지만 왕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궁 중 왕비가 되어본 적이 있던 후궁은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가 유일하며 6년간 왕비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폐위되고 자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1701년 10월 7일 비너에서 후비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 갇혀 왕비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여인들. 왕의 총애를 받아 한순간 권력을 누렸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던 여인들. 평생 왕의 부름을 기다리다 쓸쓸히 죽어간 여인들. 조선 518년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왕비가 된 이는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궁들은 왕권의 그늘에 소리 없이 피고 지고 간 희생의 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신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중전이 되지 못한 여인들, 조선 후궁의 잔혹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